정욱의 계략으로 서서가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로 가게 되었다. 서서는 떠나면서 유비에게 세상에서 복룡과 봉추라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떠났다. 서서는 남양 땅에 제갈량이 살고 있으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말했다. 모처럼 얻은 모사를 조조 때문에 잃게 된 유비에게는 반드시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필요했다. 이때 제갈량은 와룡강 기슭에 초당을 짓고 아우 제갈균과 더불어 맑은 날은 밭 갈고 비 오는 날은 글을 읽으며 지내고 있었다. 원래는 삼형제가 함께 그곳에 살았으나 맞이되는 제갈근은 강동의 성건에게 갔다. 유비는 제갈공명에게 줄 예물을 넉넉히 준비하게 한 뒤에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남양으로 갔다. 유비가 제갈량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유비가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그 아이에게 늘어놓았다. 큼직한 벼슬을 늘어놓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이가 그 많은 직함을 다 전해야 하냐며 냉랭하게 말했다. 아이의 당돌한 말을 듣고서야 실수를 알아차린 유비가 얼른 말을 바꾸어 그냥 유비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만 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갈공명이 일찍 집을 나가 없다고 답했다. 유비는 아이에게 제갈량이 어디로 갔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유비가 다시 언제쯤 돌아오느냐고 물었지만 그 역시 모른다는 답변뿐이었다. 기다리고 싶어도 기약이 없으니 유비의 실망이 컸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관우와 장비가 돌아가자고 유비를 재촉했다. 원래가 그들은 마음에 없는 길을 따라 나선 참이라 이번 방문이 헛수고로만 보였던 것이다. 유비는 제갈량이 돌아오면 자신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아이에게 부탁하고 말 위에 올랐다. 유비는 신야로 돌아오고 며칠 뒤에 융중으로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게 했다. 오래전에 그 사람이 돌아와 제갈량이 집으로 돌아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얼른 말에 올라 길을 나섰다. 그 뒤를 관우와 장비가 뒤따랐다. 때는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차고 바람이 매서웠다. 거기다 솜덩이 같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눈에 덮여 하얗게 변했다. 장비가 투덜대었지만 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재촉했다. 제갈량의 집 앞에 도착한 유비는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다. 전에 보았던 아이가 다시 나와 문을 열었다. 유비가 선생님께서 댁에 계시냐고 물었더니 사랑에서 책을 읽고 있다고 아이가 답했다. 눈보라를 무릅쓰고 온 뒤라 유비는 그 말이 더욱 기뻤다. 유비가 아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젊은이가 화로가에 앉아 무릎을 끼고 시를 읊고 있었다. 들어보니 그야말로 누운 용이라 할 만한 시였다. 유비는 그 젊은이가 틀림없이 제갈량이라 생각하고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려 초당으로 올라갔다. 유비가 공손하게 그 젊은이에게 예를 표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의아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을 제갈량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제갈균이라 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유비는 맥이 쭉 빠지는 듯했다. 유비가 잠깐 망연해 있다가 제갈량은 어디로 갔으며 언제쯤 돌아오냐고 제갈균에게 물었다. 하지만 제갈균은 어디로 갔는지도 언제쯤 돌아오는지도 알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할 뿐이었다. 제갈균의 말을 듣자 유비는 절로 탄식이 나왔다. 유비는 제갈균에게 종이와 붓을 빌려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그곳을 나왔다. 돌아오는 길은 찾아 나설 때보다 훨씬 고달팠다. 찬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눈발도 심해졌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서는 길이라 그런지 와룡강이 멀어질수록 유비는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고단하고 울적했다. 유비가 2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갔으나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유비는 점쟁이에게 물어 좋은 날을 잡은 뒤 사흘이나 목욕제계로 정성을 들이고 다시 와룡강을 향해 제갈량을 찾아 떠났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가 다시 제갈량을 찾아 나서려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보기에는 단 모가지 하나 비틀림도 없는 시골 선비를 3번씩이나 찾아 나서는 유비한테도 불만이었지만 비록 유표의 객장 노릇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고을을 다스리는 유비가 2번이나 찾아온 줄 뻔히 알면서도 담례로 한 번도 오지 않는 제갈량이 더욱 괘씸했다. 하지만 유비는 그런 두 아우를 달래 다시 길을 떠났다. 봄 기운이 완연한 들과 산을 지나 제갈량의 집이 발리나 남은 곳에 이르러 유비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유비가 말에서 내려 걸으니 관우와 장비도 어쩔 수가 없이 말에서 내렸다. 그렇게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만치서 마주오는 제갈균과 만났다. 유비가 제갈균에게 집에 제갈량이 있느냐고 물으니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집에 제갈량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기뻐 얼른 제갈량의 집으로 향했다. 유비가 제갈량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자 이번에도 그 아이가 나왔다. 유비가 자신이 왔음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 아이는 빤히 유비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제갈량이 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는 모양새가 지금 깨워서는 안 된다는 투였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으나 유비는 그렇게라도 집에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듯 얼른 아이의 말을 받아 제갈량을 깨워서는 안 된다며 알리지 말라고 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문 곁에 나란히 세워둔 채 조심조심 걸어 안으로 들어갔다. 유비가 초당에 이르러 보니 제갈량은 반드시 누워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살피던 유비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다 오래자나 유비는 그가 누군지를 기억해냈다. 2년 전에 슬며시 사람들 틈에 묻혀왔다가 형주의 힘을 일시에 2배로 키울 비책을 일러주고 사라진 그 젊은이였다. 유비는 자기 품 안으로 날아든 봉황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자책 섞인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다. 비록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세 번째이나 과연 제갈량이 자신을 맞아줄지 몰라 감히 잠을 깨우기가 겁이 날 정도였다. 유비는 돛돌 아래 두 손을 마주 잡고 서서 제갈량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으나 공명은 좀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던 관우와 장비는 오래 기다려도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제갈량은 초당 높이 잠들어 있고 유비는 돛돌 아래 시립해 있는 게 보였다. 그 광경을 본 장비가 크게 화를 냈다. 관우가 장비를 달래보기는 했지만 그 덕에 자연히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유비는 두 아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장비의 험한 기세에 눌렸던지 아이가 제갈량을 깨우려 했지만 유비가 그런 아이를 말렸다. 그렇게 유비는 다시 돛돌 아래로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시립해 섰다. 다시 2시간쯤 흘러 마침내 제갈량이 잠에서 깨어났다. 제갈량은 누운 채 아이에게 밖에 손님이 왔냐며 물었다. 아이가 유비가 와서 돛돌 아래 서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고 전했다. 제갈량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후당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유비 그대는 기어이 수고는 많고 얻을 것은 적은 그대의 꿈속으로 나를 끌어들이고 마는구나. 이제 나는 저 항우에게 천명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를 따라 나선 저 범증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 없게 되었구나. 지난 겨울 내도록 그대와 그대가 내 앞에 펼치려는 달갑잖은 명운을 피하느라 그토록 애썼건만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 그대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구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은 설렘도 없지 않았다. 제갈량은 반 시각쯤 지나 옥매무새를 가다듬고 관을 반드시 한 뒤에야 유비를 맞아들였다. 유비는 제갈량을 보며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찾던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만나 드디어 마주 앉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속에 품은 뜻을 털어놓았다. 이 자리에서 제갈량은 유비에게 이른바 천하삼분책을 내어놓는다. 제갈량의 말을 듣자 유비는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몸을 일으켜 고향을 떠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얻은 것 없이 고달프게 떠돌아다니기만 한 지난 세월보다 아무런 전망도 계획도 없는 앞날이 더욱 힘들었던 유비였다. 그런데 이제 제갈량의 한마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훤히 보이는 듯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